지금부터 중부쌤 서울형 BYOD 가방 속 유튜브 라이브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중부교육지원청 김진우 장학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사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덕성여자중학교 김혜연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성여중 김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창덕여자중학교 최성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덕여자중학교 기술교사 최성채입니다.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교실을 가장 앞서 고민해주고 계신 우리 중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수 진행 순서는 화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부교육지원청 권영미 교육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용미입니다. 서울형 BYOD 가방 속 유튜브 라이브 연수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중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과 교원 전체에게 1인 1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교실의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는 교수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서울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공유와 협업도구 활용을 통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여 균형 있고 민주적인 교육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학교 단위 기기 지원을 통해 가정 환경에서 오는 학습 환경의 불평등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부 선생님들은 서울교육이 미래 교육 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기기 보급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에듀테크 수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 함께할 때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 교실이 성큼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BYOD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로 현장 지원에 힘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형 BYOD 가방 속 사업과 관련해서 시대별 교실의 변화를 인포그래픽스로 흥미롭게 표현한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미래 교실의 핵심이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서울형 BYOD 사업이 서울교육의 디지털 교육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기 활용 비율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교사 활용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용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자율성,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인식 또한 OECD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개인별 디바이스 보급과 올바른 활용이 이러한 간극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BYOD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보급 대상은 내년도 신입생,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신입생과 전체 교사가 되는 거고요. 매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기기를 보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로 동일 기기를 보급하게 되고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은 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공동 구매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해 드리는 연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활용 및 관리 가이드도 지원해 드리고요. 기기 보급 시 관리형 프로그램과 수업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체제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 수요조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된 공문은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중부교육청과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10월 달부터 내년도 1월 달까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활용 연수 또는 기기 실습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기 보급은 내년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영체제별 기기 선정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운영체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운영체제를 선택하면 해당 운영체제에 최적화된 혹은 규격화된 디바이스가 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보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태블릿 PC의 제조사나 기기의 세부 사양까지 학교에서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요. 학교는 운영체제를 선택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디바이스가 교육청 차원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보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운영체제를 선택하기 전에 학교에서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고려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될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연 선생님, 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교육용 기기를 한두 대 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전 교생의 기기와 전 교사의 기기를 모두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또 그리고 한번 결정을 하면은 내년 그 내후년에도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용 기기 구입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딱 두 가지인데요. 교사가 어떻게 기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기가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교사가 사용이 어려워서요. 수업에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구매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또 이제 에듀테크 기기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기기인지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환경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 등을 고려해 가지고요. 학습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학교 차원에서 회의를 좀 하신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한번 디바이스가 결정이 되면 3년 정도 연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를 골라야 된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성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기를 선정해서 학교에서 활용하기 이전에 현재 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선정할 기기와 어떤 연관성과 어떤 그런 연계성들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기반했을 때 앞으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성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그 단위 학교의 교육 환경을 먼저 분석해야 된다라고 네. 하셨고 지금까지 사용해온 그 플랫폼의 경험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럼 기존의 플랫폼의 경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보면 그 한계가 있지 않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기 이꼴 플랫폼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이 만약에 우리 학교가 판단을 했을 때 기기 보유량이나 이제 환경을 충분히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충분히 변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단위 학교에서 잘 공동체 의견으로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익숙한 플랫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스님들이 충분히 이제 의견을 나누고, 비록 우리 학교가 A라는 플랫폼을 사용해 왔지만 B라는 플랫폼이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도전해보는 것도 그럼요.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서 두 분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를 한꺼번에 딱 이렇게 다 고려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하나씩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읽어드리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머릿속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표입니다. 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수업과 평가가 필요한가? 네, 그리고 환경 문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 학교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앱이랑 액세서리가 필요한지 여부도 중요하죠. 어떤 액세서리의 기능, 어떤 앱의 기능이 우선순위로 필요한가? 자, 그리고 기기의 특성 측면에서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더 많이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확장성, 범용성입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 협업, 공유의 측면에서 참여를 통해 산출물을 쉽게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기기 관리나 수업 관리 측면입니다. 앱 설치, 삭제, 접근 통제, 모니터링이 용이한가? 그리고 배터리, 충전 시스템, 기기 무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휴대성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업무 체계 예산의 문제입니다. 유지, 보수, 관리가 안정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기기 노후화 측면에서 3년 혹은 5년 뒤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고려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해 볼 때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이와 같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까요? 물론 모든 선생님들께서 같이 고민하시면 예, 가장 좋겠지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지금 선생님들이 이 BYOD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이제 많이들 이제 알아가시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차차 고민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교과 단위에서 또는 전체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학교는 앞으로 에듀테크 수업을 이런 방향으로 갈 거고 어떤 플랫폼을 한번 연구해서 어떤 운영 체제로 가보자 이런 논의가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네네. 지금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LMS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반성적으로 선생님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바꾼다는 것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요 주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네. 그럼 이제 네. 학교에서는 이제 하나의 운영 체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두 분만의 결정이 아니라 이제 가급적이면 교과 차원에서의 논의 그리고 전체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제 운영 체제별로 수업 활용 특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안드로이드 크롬에 대해 덕성여자중학교 김혜연 선생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겨받았습니다. 저 안드로이드와 크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OS 자체가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OS예요. 그래서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란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 활용 방안 장점과 단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크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보실게요. 운영체제예요. 이게 운영체제라는 거가 이제 선생님들 노트북 같은 거 많이 써보셨겠지만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거 같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용 O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걸로 이제 안드로이드 TV, 안드로이드 자동차에도 이용하고 그리고 시계에도 이용하는 게 운영체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현재 25개나 되는 기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깔린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기계의 OS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존하는 OS 중 최다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롤리팝에서부터 쭉 해서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11까지 나와 있죠. 선생님도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쓰셨으면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구글 클래스룸을 이제 쓰시다 보면 구글 드라이브,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양식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서에 관련된 것을 활용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서 굉장히 교육에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는 온라인 협업까지 가서 학생들의 뭐 정보 처리 역량이며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온라인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을 활용해서 안드로이드 기반한 이제 기기 중에 태블릿이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해보면 뭐 노트 크기여서 이제 가지고 다니기 편하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이제 토론할 때도 자리를 이동해서 토론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자료를 활용한 토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해진다. 그래서 쌍방향 수업, 메타버스, AI, 융합, 뭐 VR, AR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간단하게 이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본 건데요. 스마트폰과 유사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이제 이용자라면 굉장히 받자마자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학생들에게 따로 이제 교육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바로 교육 현장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가벼운 무게, 이 1, 2, 3번이 가장 이제 선생님들이 태블릿을 선호하시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볍고 좀 친근하고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기기를 이걸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오픈소스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용 애플리케이션도 많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태블릿을 구매를 하면 1년 만에 구식 태블릿이 되잖아요. 새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생님들께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다른 활용으로 인해서 이제 수업이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키보드 추가 구매 및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뭔가 키보드를 이용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는 또 이제 학생이나 교사나 몫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주 쓰시다 보면 선생님들 휴대폰도 사실 느려지는 경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관리 교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크롬 OS 설명 들어갈게요. 리눅스 기반 운영 체제라고 했는데요. 이게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구글 버전의 iOS다.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이런 거 쓰시면 이제 iOS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안성이 높고요. 바이러스 걱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랑 좀 다른 게 크롬 브라우저는 브라우저인데 이제 이건 OS니까 컴퓨터 자체를 운영하는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윈도우즈 같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이라는 게 어떤 거냐. 크롬 OS 기반한 노트북인데요. 구글에서 교육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포함한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1년에 크롬북이 처음에 미국에서 나왔고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와이파이가 필수인 거죠.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실 경우에도 이제 크롬북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징 이제 4가지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부팅이 좀 빠릅니다. 뭐 열자마자 바로 쓸 수 있고요. 10초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8년간 그 OS를 자동 업데이트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시면 이 기기 뭐 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지만 OS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OS를 계속 쓰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시간 배터리가 지속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12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써봐도 10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는 거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가 이제 가볍기 때문에 협업하는 데 있어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그래서 덕성요 중에서 지금 활용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1인 1 디바이스를 주고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학생들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블릿 PC와 비슷하게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고요. 펜이 작동하고 전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거의 뭐 노트북이지만
태블릿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가능한 기능은 모두 가능합니다. 왜?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앱 기반 활용해서 하는 게 가능하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활용한 것, 그래서 웹 기반도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노트북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걸 섞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시면은 그 지난 우리 서울시 연수에서 BYOD 가방 속 이 연수에서 설명하셨던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크롬북 도입 초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 연수, 그리고 수업 사례 연수 책자도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롬북 도입 컨설팅도 함께 지원을 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각종 자문단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도입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또 나눠볼게요. 장점으로 정리한 바로는 이제 기기 관리가 편하다. 바이러스 걱정이 없고, 그리고 구글에서 구글의 MDM이죠. 그래서 CEU로 관리를 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깔아야 되고 어떤 것을 깔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수업 중에 다른 거를 못하게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팅이 이제 빠르고, 부팅이 빠르다 보니까 수업 운영에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치 스크린과 펜 활용은 가능하고. 이제 단점으로는 일반 노트북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랑 다르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적응을 한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기반 노트북에 쉽지 않은 호환, 그러니까 호환이 잘 안 된다는 점이 단점이죠.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화질이 조금 낮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기기를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윈도우즈 그리고 iOS 운영 체제를 중심으로 BYOD 기기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덕여중 기술교사 최성채입니다. 네, 먼저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OS라고 하는 거,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iOS, 그리고 마지막 제가 선정하는 BYOD에서의 몇 가지 제안들로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체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선생님들 혹시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앞서 장학사님께서 설명하셨죠.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잘 기기를 선택하길 바란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어떤 기계를 선정할 거라면 당연히 운영체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것이고, 운영체제가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사전에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질문이 너무 쉬우셨다고요? 혹은 대답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오늘 제 강의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은 간단한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제시해뒀는데요. 이 중에서 운영체제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좌측에 있는 파란색일까요? 우측에 있는 주황색일까요? 아니면 노란색, 연두색? 정답은 바로 연두색 메모리 지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보조기억 장치에 주로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듯이 좌측의 파란색은 어떠한 인풋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CPU와 메모리의 과정을 통해서 주황색의 아웃풋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심플하게 어떤 마우스로 조작을 했을 때 우리 눈에는 모니터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만 실제로 컴퓨터 안에서는 저런 CPU와 메모리의 상호작용에 의한 과정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 메모리 안에서 이제 운영체제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실행관리자라고 운영체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운영체제를 디바이스가 탑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종류, 그리고 그 특징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디바이스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운영체제를 이용할 것이고, 왜 우리가 이 운영체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운영체제의 역할을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는 프로세스의 관리, 그 다음에 이런 파일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의 관리,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의 관리, 입출력 관리,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걸 좀 세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운영체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운영체제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혹시 한 3가지, 4가지 정도 그 이상은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이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 분들에게 원고 피드백을 받으려고 공유해 드려봤는데 한두 개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운영체제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언급하는 OS가 되게 한정되어 있구나를 제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iOS 그리고 윈도우즈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하죠. 마이크로소프트, MS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컴퓨터 운영 체제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주로 학교에서 쓰시는 이런 PC들이 다 이런 윈도우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통 이제 윈도우 10 기반을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올해 10월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11 단계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 게 이 운영체제 자체의 제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대기업들, 뭐 삼땡, 뭐 엘땡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다양한 회사들에서 제품을 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스펙과 그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BYOD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디바이스를 이제 선택을 해서 선택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펙들도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화된 UI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제 트렌디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디자인들은 저희가 이전에 뭐 이렇게 태블릿이나 이제 아이패드 이런 류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일반적인 PC가 이런 UI로 바뀐다고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윈도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윈도우 운영체제는 꼭 팀즈를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학습 플랫폼을 만든 게 팀즈는 맞지만 저는 윈도우 이꼴 팀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강의 초반에도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부분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선택하신다면 앞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과 변화의 폭을 열어두고 이런 운영체제를 고려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앞서서 이제 의원생께서 말씀하신 구글 클래스룸도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팀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그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플랫폼을 바꿔야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종종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플랫폼들을 운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이미 중심을 잘 잡고 있는 LMS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저라면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구들을 보조도구로 사용해도 충분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청 단위에서 이미 각 학교마다 이 오피스 365 계정을 분배해줬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과제하거나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엑셀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제 설치가 안 돼서 어려운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경험상. 그럴 때는 이런 계정을 공유해주고 학생들이 이걸 설치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해도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학교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특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 365나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EBS 등의 다양한 학습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현존하는 PC OS 시장의 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90%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 크롬 OS가 조금씩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퍼센테이지의 비중이 조금 낮아진 걸로 상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통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이제 관리용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으신데요.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관리용 MDM이라고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기를 관리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에게 기기를 주면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설치를 조금 이제 제한을 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도구들 같은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분배하고 관리한다던가 그런 식의 이제 MDM의 기능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원격 제어를 한다던가 아니면 수업에 필요한 파일을 공유한다던가 아니면 디바이스 학생의 디바이스 자체를 제어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이 구분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지금 드린 설명에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지?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현장에 기기가 도입이 되면 그 기기의 특성에 맞는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단위 학교에서 충분히 탐색하셔서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새로운 기기를 접했을 때 그걸 익숙하게 다루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들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신입생 대상으로 기초화 적응 프로그램에서 이제 디바이스를 다루고 이런 수업 도구들을 활용하는 수업들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 이제 아이들이 실제 다양한 수업들을 경험하면서 그 교과의 특성과 선생님들의 그런 성향에 맞게 이제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익숙함이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범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기가 물리적으로나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범주에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기의 스펙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웹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치 프로그램 이 다양한 것들도 모두 다룰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운영 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한계점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 관리가 있을 건데 아마 내 PC 지킴이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꼬박꼬박 이제 점수 채워서 100점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제 윈도우 운영체가 된다면 모든 학생들의 내 PC 지킴이를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관리해 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 윈도우 OS와 따라다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 이슈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확장성이 좋고 호환성이 좋아서 다양한 범죄에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것처럼 근데 요즘에는 이 보안 이슈가 웬만하면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보안이 다 이제 까다롭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됐던 사례는 최근에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이슈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계점 중에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3년 혹은 5년 시간이 지나면은 배터리나 성능 저하가 지금까지는 조금 확연하게 드러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게 기기를 오래 쓰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과 장점, 한계점을 제가 설명해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애플에서 개발하고 제공하는 인베디드 운영체제인데요. 이 인베디드 운영체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를 쓰신 분 중에 아마 이 OS를 따로 자기가 구입해서 설치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디폴트 옵션 값으로 내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기계들을 OS가 없는 상태로 판매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기는 팔 테니 OS는 뭐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iOS는 이 장점 중에 하나가 구입하면 OS는 자동으로 따라오고 업데이트도 굉장히 잘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터치 기반의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아이패드의 그 홈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핸드폰 UI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이패드 충전함과 관련 액세서리인데요. 저도 아이패드 굉장히 좋아하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액세서리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펜도 그렇고 이 관련되는 키보드 이런 것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액수가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그리고 잔잔한 고장들도 조금 잘 나는 편이라고 저는 제 사용 경험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선택하셨을 때는 그런 유지 비용이나 액세서리 비용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 이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은 관리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관리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아이패드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펜으로 그릴 수도 있고 키보드와 결합해서 타이핑으로 그런 텍스트나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SM과 MDM인데요. MDM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MDM은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 디바이스를 관리하거나 앱을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이 iOS 기반을 적용했을 때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초기 비용이 조금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기기를 관리했을 때 이제 관리용 이제 PC 다시 말해 이게 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관계자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기존에는 좀 이런 관리용 맥이 별도로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이거를 계정 차원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선정 기준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초기 비용은 분명 든다는 거. 그리고 원래 이 친구가 MDM을 iOS로 운영했을 때 유지 관리비가 들어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는 기기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영구적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확답할 수 없다. 단 이번에는 일단 기기비 안에 MDM의 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기업별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디바이스를 선택해도 유지관리 비용이 들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매해 꾸준히 많이 들어가냐 아니면 초기에만 좀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비용이 조금씩 줄어드냐 이것도 학교에서 이제 그런 예산을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SM이라고 해서 애플 스쿨 애니지먼트인데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학교에서 그 관리하는 계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각각 아이패드에 연결되어 있는 학생들의 계정을 관리할 때 쓰는 그런 연결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SM과 NDM 아마 나중에 이걸 도입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고민하고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이 담당자분께서. 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추가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이제 스쿨워크랑 교실 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수업할 때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파일도 공유하고 소통하고 원격 제어도 하고 그냥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본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터치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물론 최신 그 PC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지원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나가고요. 아마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액 이내에서 터치 기능이 들어가 있는 PC에 CPU와 램 그리고 하드 디스크 용량까지 고려된 과연 디바이스가 그 가격대에 나올 수 있을까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 터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파리 브라우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앞서서 이제 ASM이나 MDM, 교실 앱, 스쿨워크는 다 말씀드렸고요. 또 이거 쓸 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제 거쳐야 되는 절차나 이런 그런 보안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애플사는 조금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랑 이제 iOS랑 이제 동시에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iOS만 고유로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만약 확신이 든다면 이 iOS 기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또 장점은 기기를 한번 만들 때 이 내구성이나 이런 시스템들의 관리가 좀 잘 되게 만들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그 성능 저하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기기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유지 기간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한계점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할 때 해외 결제로 하셔야 돼요. 이게 학교마다 해외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 분명히 사전에 행정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액세서리 가격, 아까 전에 조금 가격이 나간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교사 교육이 필요하고 업무할 때 인수인계를 반드시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걸 이제 메인 그 기기에서 이제 ASM에서 이 전체 학생들의 계정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또 단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맘만 먹으면 그 개인 계정에서 그 로그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걸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묶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제가 한계점으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제 기기 선정 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이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틀로 가시던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추가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보조 도구를 추가하시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학교에 있는 교육 환경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수업의 범용성, 내가 지금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했을 때는 일단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괜찮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제가 얼마든지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실현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OSX 특성이나 기계 특성에 의해서 한정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기기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진행이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동시에 학교에서 운영이 될 거예요. 한 3년 뒤의 모습만 생각을 해보셔도. 그럼 지금 만약에 한 학년이 200명이나 했을 때는 그래 200명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겠지? 내년 되면 400명. 400명 조금 벅찬데 그 후에 600명.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아마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초반부터 어떻게 이 기기들을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나마 디바이스 수량이 작을 때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게 가장 맞는 유지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저는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명의 교사가 하기에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사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과 행정적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업무를 체계화하고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연수도 운영하시고, 그다음 교육청 요청도 하시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아이들이 이제 디바이스 예산과 관련해서 수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교의 모습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센터의 모습입니다. 이게 수백 대의 서피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노트북을 구입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을 다양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각 교과 선생님들마다 교과 특성이나 수업 주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있으세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딱 이 모습을 봤을 때, 와, 여기 되게 잘 만들어져 있네?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저희 학교는 지금 5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학교에서 현재 1년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아서 이전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고 시행착오를 경험하셨을지는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명확한 건 현재도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마다 이제 특성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업에 적용해서 선생님들이 만족할 만한 이제 수업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기기를 과연 사용하는 게 이게 수업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디바이스를 좀 다루는 걸 어려워하는 거 아닐까? 좀 수업 이외에 이 기기 활용에 대한 고민에 빠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 수업보다는 이 기기가 잘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저는 생겼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업의 중심을 선생님들께서 잘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강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옆에서 듣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설명해 주실 때는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크롬 설명해 주실 때는 이거 우리 학교는 크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윈도우즈 설명하실 때는 윈도우즈의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또 마지막에 iOS로 가니까 iOS도 괜찮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뭐 그런 질문도 있었고, 심지어는 학교마다 그 운영 체제를 다르게 선택을 하면 선생님 분께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셨을 때 운영 체제가 매번 바뀌어서 힘든 거 아니냐, 교육청 차원에서 뭐 통일해주면 안 되냐, 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다 좋아 보이는데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기기 보급이 내년 2월이죠. 2월이라고 이제 봤을 때 실제 수업은 3월부터 하겠죠. 네. 이제 3월도 바로 수업에 활용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기기 활용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보안 교육도 시켜야 되고, 윤리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네. 그랬을 때 실제로 이 기기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많이 사용이 될까요? 아니면 대면 수업 상황에서 많이 사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측은 쉽지 않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만 디바이스 활용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는 교실 내에서의 수입의 디바이스 활용이에요. 그러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디바이스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아이에게 디바이스를 준다는 의미는 그렇죠? 화면상으로 선생님 기기를 큰 스크린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기기를 바라볼 때 대면 수업에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어떤 교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기기를 사용할 건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학교에서 교사 모니터, 그러니까 TV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칠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프로젝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이제 단방향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했을 때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아이들한테 그 개별적으로 봐라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속도에 맞춰서 보게끔 한다든가 학생들이 개별적인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제 그런 어떤 교육적인 의도가 들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되는 그런 게 오히려 학습을 방해한다. 그러면 이제 교사가 성찰적인 자세로 들여다보고 그걸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기가 온라인으로 사용이 될지 오프라인으로 사용이 될지 사실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방역 때문에 어떻게 뭐 오프라인이 될지 언제 오프라인이 될지 언제 온라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기기를 구매를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보는 여러 가지 OS 기반의 기기들이 오프라인, 온라인 다 작동을 잘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특징을 잘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개별 디바이스를 나눠준다라는 의미는 단지 그 선생님 기기의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뭔가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학생이 직접 생산해낸 결과를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제일 클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도 좀 운영 취재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짜 어렵네요. 그렇죠? 막 크롬북과 윈도우즈 기반 노트북과의 차이가 뭔지 이제 막 아까 전에 호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호환이 안 되지? 뭐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막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 그 웨일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웨일북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해 보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웨일북 자체가 8월 중순에 개발이 돼서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웨일북 자체는 이제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다. 지금도 계속 성능을 개선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선생님들께 익숙한 부분은 웨일온이죠. 웨일온 화상 수업 도구로 또는 이제 회의하실 때 웨일온을 사용하셨을 것 같고요. 웨일 클래스를 신청하신 학교들도 지금 한 1,000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LSM 학습관리 플랫폼이라고 해서 좀 시범적으로 여러 학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이버만의 학습 도구가 이제 몇 가지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클로바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어떤 그 웨일 스페이스라고 하는 생태계에 최적화된 디바이스가 웨일북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웨일북 홈페이지도 만들어졌고요. 그 웨일북 홈페이지에 가면 OS에 대한 설명과 기기의 특징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건 그냥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웨일 스페이스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이 가능하고 이제 네이버만의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고 웨일온 사용할 수 있고 등등.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양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웨일북 홈페이지에 가면 이와 같이 사양을 밝혀놨습니다. 따라서 좀 이런 식으로 보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화면 크기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11.6인치고요. CPU가 셀러론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셀러론이 그렇게 빠른 CPU는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램이 4기가고
그 다음에 저장 장치가 64기가. 아주 큰 건 아니죠. 예. 터치 스크린이 되고요. 그 아까 터치 스크린 되는 게 뭐 있었죠? 크롬북하고 태블릿 PC 쪽이 이제 iOS. 예, 네. 터치 스크린이 됐었죠. 그 다음에 펜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펜이 기본 제공되는 거죠. 크롬북도 펜이 기본 제공이었던가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네이버 측에서는 펜이 제공이 된다 기본으로 터치 스크린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책상에서 떨어뜨려도 안전하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뭐 밀리터리 등급을 갖다가 충족시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1.35kg라고 합니다. 예,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화상 수업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학습 관리 시스템 적용해서 수업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를 봤더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네이버만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 공개된 웨일 클래스도 사용할 수 있고 패들렛 같은 외부 소프트웨어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안드로이드 앱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내년도 2월 기기 보급 시점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앱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웨일북을 이용해서 수업하실 때 다른 수업 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시겠지만 모니터 두 개를 사용을 해서 한쪽은 수업 자료를 띄우고 한쪽에는 학생들의 모니터를 띄워서 수업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대면 수업 중에 학생들의 디바이스의 화면을 잠궈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발표 학생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주고자 하는 정보만 탭 전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수업 관리 체계에서도 비슷한 기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웨일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장점은요. 국산 OS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다. 지금도 선생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는 얘기. 근데 제조사는 그 기기의 제조사는 뭐 레노바, LG 등에서 맡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학교 입장에서 제조사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고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최적화시켰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용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닫혀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MDM 기능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유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쨌거나 하드웨어가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된 건 아니고 따라서 검증이 충분한 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 웨일 스페이스라는 부분이 1000개가 넘는 학교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돌아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활용 단계가 구체화됐는지 그 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업 사례가.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조금 좀 저한테는 어려운 게 웨일북과 크롬북 또는 MS 기반 디바이스와 사실상 뭐 이러이러한 범용성이 있고 이러이러한 확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수요조사 이전에 선생님들이 직접 기기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네이버 웨일 연구소에 한번 연락을 정말 원하신다면 뭐 해보시는 것도 한번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긴 한데 혹시 웨일북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화면 아래에 보이는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했던 웨비나 연수를 잠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 1번입니다. 1번에 추가 액세서리 구입 지원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강사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키보드나 케이스나 펜의 경우에는 학교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펜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뭐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약 10만 원 이상 정도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iOS 예, 맞습니다. 펜이 펜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다. 예, 그 정도 가격은 될 것이고 네. 또 이제 펜촉 액세서리도 있고요. 네네네. 네, 또 이제 예쁘게 케이스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 잘 하려면 들어가는 기타 또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충전 보관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 예산으로 구입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원 예산에 포함되게 될까요? 이게 사실 구체화된 건 없거든요. 포함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학생들이 기기를 아예 학교에 두고 다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이제 충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 기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들고 그러다 다니는 보면 기기입니다. 이제 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관리를 하지만 이제 들고 다니는 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함을 과연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정말 도입이 필요한 것인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타겟팅하는 게 중저가의 디바이스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가는 아니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그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반 이 정도. 네, 그 정도 네네. 용량이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디바이스로 수업을 한다 가정했을 때 그 아이의 배터리는 점심시간에 휴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에 충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반 모든 친구들이 충전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치가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약간 조금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산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PC, 노트북을 경험을 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태블릿도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 기기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기기마다 다르다. 네, 기기마다. 아까 뭐 크롬북은 시간이 조금 더 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이제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 같고. 크롬북은 이제 아침에 네. 충전 풀 완충된 상태에서 이용을 한다면 끝날 때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학생들이 오늘 6교시를 해요. 네. 그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다 크롬북으로 수업을 했을 때 배터리가 괜찮은 거죠. 정말 네, 괜찮나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 아침에 충전을 안 해왔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친구도 그렇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교실에 네. 좀 멀티탭이라든가 이런 멀티탭을 것들을 이용한다. 좀 구비를 네. 좀 어차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충전은 교실에서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그 충전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가능하다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최소한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네, 2번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분실 파손 고장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질문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세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어요. 그렇죠? 확정된 건 없고 다만 기기 보급을 할 때 사용자의 책무성을 좀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분명히 어떤 일종의 서약서. 서약서 네. 같은 걸 쓰지 않을까. 그래서 고의적인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고의적인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서 학교 예산으로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게 3기 학년까지 보급이 된다고 했을 때 특히 남학생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최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이제 단순 고장, 그렇죠? 이제 단순 고장이나 단순 파손의 경우에는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체와 그 유지 보수 계약이 맺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고요. 전입생이 왔다.
디바이스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전출을 간다 그러면 디바이스를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 예비 디바이스도 일정 수량 정도는 좀 확보가 되어 있지 그렇죠. 않나. 그렇죠? 만약에 학생이 디바이스가 고장이 나서 오늘 수업을 사용을 못한다. 그럼 예비 디바이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디바이스 지급을 할 때 예비 수량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인데요. 그 선생님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제조사가 뭐냐, 기종이 뭐냐, 뭐 화면이 크기가 얼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세부 사양을 저희가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제 저희는 이제 운영 체제를 선택을 하는 이제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4번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교실마다 학생들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무선망 AP가 깔려 있어요. 속도 저하 우려는 없는가라는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혹시 좀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다 쓰는데요. 그 모든 교실에서 일제히 다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모든 필요에 교실에서 따라서 쓰는 쓰기 건 때문에 아닌데? 네네. 그걸 썼다가 안 썼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려운 점은 사실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네. 어려운 점은 특히 없어요. 창동 교정은 어떠세요? 이거는 좀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학생 수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 네네네. 똑같은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네. 그걸 10명이 쓰는 것과 100명이 쓰는 것은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속도에 이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환경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학년에 뭐 10명인 그 학급과 한 학급에 그 30명인 거는 3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분명히 수업을 해보면 물론 기기 스펙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네트워크 환경에 영향을 분명히 주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우려스러운 것은 순수하게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어떤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만약에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비가 온다거나 실제로 천둥번개 치면은 애들이 약간 버벅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마비가 되었거나 학교의 일괄적인 그런 뭐 시스템 점검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잠시 스탑됐을 때, 그럼 그때 이제 수업에 지장을 주는 환경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여기 디바이스와 스마트 TV, 전자칠판의 연결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그런 근거리 통신 기반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그 연결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그 초기 비용이 모든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없던 걸 새롭게 구축하는 거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막 마냥 저렴한 걸 살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과 그거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족시켰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많은 테스트와 시행착오를 경험해 보시게 될 거고,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AP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 장소에 따라서 이 어떤 데는 통신이 잘 터지고 어떤 데는 통신이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3층에서는 수업이 잘 되는데 이상하게 2층에서는 안 터져.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시고 수업에 적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막 걱정이 되는 게 천둥번개가 쳐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비가 오거나 좀 기상 악화가 됐을 때 유독 많이 끊기거나 약간 그 심한 현상들이 전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비가 와서 뭐 수업하지 말라고 이러나 보다라고 장난하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저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위치에 따라서도 교실 위치나 이제 그런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바뀔 수 있다라고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학년 교실 배치할 때 무선 인터넷 잘 되는 데로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그 기기 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무료 제공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MDM 프로그램은 운영 체제별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크게 염려하시는 바를 다 알기 때문에 그 관리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교육청에서 아마 전달을 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 해외 결제 문제 얘기 나왔었죠. 예군 넘어가고요.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그 해외 결제가 가능하려면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행정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6번입니다. 유해 사이트 차단이 기본적으로 가능할 거냐. 근데 가능하도록 관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차단을 못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디바이스를 줬을 때 아이들이 뭐 유튜브나 게임이나 만화 등의 컨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는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사실은 관리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게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네트워크를 쓸 때는 이제 네. 교육청 방화벽에서 그걸 제어할 수 있겠지만 네네. 제가 좀 우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럼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가서 거기 있는 네트워크를 붙였을 때는 이제 해방되는 거잖아요. 학교의 제약에서 해방돼서 그때는 자유롭게 PC를 쓰는데 혹시 그때 PC에 뭐 실수로 어떤 프로그램을 잘못 깔아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상태로 또 학교로 PC를 들고 와서 또 학교 이제 AP에 붙어가지고 또 썼을 경우에 이렇게 뒤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이게 분명히 문제 상황이 어떤 측면에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은 해보거든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도입 전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좀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그 MDM에서 학급 관리자, 그러니까 이제 뭐 담임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원격으로 학생들의 기기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특정한 앱을 네. 삭제시킬 수도 있고 네.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한계를 뚫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들을 쉽게 뚫을 수 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막 전문가 아니라서 이게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예측컨대 일단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방에 있었을 때 제어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하나의 있어요. 네트워크 방이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온전히 벗어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벗어난 상황에서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그러니까 설치했을 때 혹은 애들이 외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럼 그때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PC를 끄면 다 초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초기화가 된다. 이제 네.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다운로드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쓰고 PC를 끄면 초기화가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C가 켜져 있을 때는 아이들이 외부에서 어떤 것들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봤을 네네네. 때도. 근데 이제 크롬북의 경우에는 살짝 이제 상황은 달라요. 이제 저 운영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좀 다른데, 그러니까 크롬북은 애초에 이제 사용할 때 처음에 로그인을 구글 아이디로 학교 아이디로 접속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은 미리 세팅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학교 아이디로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이제 외부 다른 애플리케이션 또는 교사가 필요에 의해서 이건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깔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특정 운영 체제에서는 어떤 앱은 아예 접근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네. 예. 설치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관리 프로그램에 지금 그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은 관리 프로그램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7번입니다. 기기 활용 연수는 어떻게라는 이제 질문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뭐 교육청에서는 수요조사 이후에 뭐 중부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나 그 운영 체제별로 수업 나눔 연수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연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교육청도 각 학교에서 대표 선생님들을 모아서 아마 그 디바이스 실습 연수를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선생님들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물론 외부에서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강의를 해주시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겠지만 그 학교 내부 선생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이 학교에 오면서 정보부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서 힘이 좀 많이 됐던 거는 저희가 이제 교원학습 공동체를 저는 이제 에듀테크 이제 클래스에 들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기기나 이 에듀테크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수업 테스트도 미리 해보고 도구도 실습도 해보고 이 각각의 교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그래도 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었어요. 미리 준비도 하고. 근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전달하기에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설명했을 때는 이런 도구가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는구나 정도까지 느끼셨으면 그 다음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부 구성원들과 조그마한 그룹을 이루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천드려봅니다. 네. 학교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학습 공동체 예를 들어서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FAQ는 사실은 이제 그 디바이스의 특징과 장단점을 쉽게 요약해 달라라는 이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유튜브 연수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필요한 정보만 검색해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연수 시간이 다 됐고요. 연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교육청으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강사님들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와 수업 나누는 연수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짧게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제 같은 동료 교사로서 사실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고 사실 좀 우려하시는 선생님들도 일부 계세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잘 이제 기회이자 좀 두려움, 위기일 수도 있는 건데 선생님들에게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지 최순실 선생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요? 네. 선생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답은 선생님께서 굳이 정답이 있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교육의 방향이자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최성철 선생님 언제든지 연락하면 도움 주시겠다고. 네, 내 손으로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연락은 모두 최성채 선생님께. 내 손으로만 부탁드릴게요. 내 손으로만. 네, 김혜영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한 네, 말씀만. 그 기기 선정에 있어서 선생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기기가 정답이다 이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필요한 그 학교에서 필요한 기기 이런 것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그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키보드가 필요 없는데 키보드가 있는 걸 살 수 없죠. 살 필요가 없죠. 그 반대로 이런 것들은 모두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좀 선생님들께서 학교 전체적으로 선호도 조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의 잘 하셔가지고 기기 선정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에서 좋은 그 학교의 수업 방향에 맞는 좋은 운영 체제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업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강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 그 선생님들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